자, 이어서 전략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 뉴스들 2기 우승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자, 오늘 미국장이 방향성이 살짝 그냥 뭐 강보합 정도라면 국내에서는 코스닥이나 코스닥이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좀 괜찮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오전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시장은 아주 양호하게 우상향 바라보면서 기대감도 또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미국 시장은 FOMC 앞두고 일단은 6월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그 예상이 좀 우세하게 점점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도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팍팍 튀어가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 저점들을 그러니까 안 좋은 이슈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올려 있는 이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다들 괜찮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심리도 보게 되면은 오랜만에 이제 한번 좀 이걸 살펴보는데 빅스 지수 말고도 그러니까 빅스 지수 이 공포 지수를 나타내는 이 빅스 지수가 3년 만에 최저점을 나타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이것도 지금 탐욕의 끝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극한 탐욕의 그 초입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투자자들 투심이 지금 FOMC를 기다리고 나서 한 번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 강세장을 예상하는 그런 투심들이 좀 시장에 좀 깔려 있는 그런 흐름 같아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한 저는 이 단기 구간으로 봤을 때는 약간 과매수 구간에 와 있다. 그래서 좀 약간의 경계심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투심은 조금 더 상방을 바라보는 거 아닐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흐름이 시장에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오전 시장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오늘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우리 하루 휴일 전에 금요일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도 막판에 이제 AI 관련해서 이번 주에 그 오픈AI CEO도 방한을 하고 그러지만 정부에서 정책도 나오고 이제 뭐 사업자도 선정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아침에 AI 관련한 종목들 뭐 마음 AI 뭐 그다음에 뭐 KT 관련해서 KTIS나 CS들이 이렇게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거는 이미 시간외에서 좀 강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는 대부분 다 음봉 나오고 차익 매물도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정 흐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슈가 나오고 시간외에서 반응한 종목들이 나올 때는 절대 따라가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아직 CEO가 오는 거 거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죠. 그러면 오후에 흐름들을 좀 지지라인을 체크하는지 확인하는 거 그런 거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AI 관련해서 이런 이벤트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계속 제가 뭐 신눈이 타는데 이 AI 의료 관련해서 이제 루닛이 정말로 뭔가 실적 성과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는 아직은 좀 미미해요. 솔직히 사실대로 이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도 오늘 제가 이제 12만 원 마지막 목표가를 이제 제시해 드렸었는데 뭐 11만 원 언저리까지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12만 원을 딱 고정하지 마시고 뭐 이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루닛 말고도 뭐 뷰노라든가 다양한 그 AI 기반의 새로운 기술을 갖고 의료에 접목하는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지금 반응들이 좋습니다. 뭐 폭발적으로 막 단기적으로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침에 유니슨에서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 그리고 월요일 날 조금 조정이 한번 나왔었는데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상급 등에 관한 뭐 그런 이슈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왜 오를까 이유를 몰랐는데 오늘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은 시세가 이제 급등 나오면서 거래가 터졌고 하루 잠깐 쉬고 오늘 이제 중국에서 투자 유치 시총보다 더 큰 액수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반응해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풍력 먼저 이제 같이 동조해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외에 태양광이라든가 이제 원전도 지금 이슈가 좀 약간 물 밑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웨스팅하우스하고도 합의하는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뭐 체코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이렇게 원전 이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동조 효과로 해서 신재생 전체적인 섹터가 좀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수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수소 이슈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그
현대자동차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재생까지도 지금 좀 봐야 되는 거 아닐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유니슨이 개별적인 자기네 이슈 갖고 지금 시장에 오늘 오전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또 뭐 작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계속 골고루 섹터들이 다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긍정적으로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늘은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뭐 한농화성이라든가 CIS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웃음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 좀 밀접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심각한 부분도 있지만 원전 오염수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뭐 닭고기, 물고기 관련 종목들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마니커 FNG가 이제 대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실적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기대감으로 그냥 오르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 마니커 FNG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강한 녀석들 할 때 월드컵 때 이거를 갖고 한번 좀 잠깐 수익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단기적으로 무조건 수익 나면 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다음 월드컵까지 이거 물릴 수도 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뭐 같은 월드컵은 아니지만 지금 20세 이하 월드컵 기간에 또 이거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또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 원전 관련해서 원전 오염수 관련 이슈로 이것도 지금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때 물려 있던 분들 계신다면 지금은 회복하는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사조시푸드, CJ시푸드, 그다음에 뭐 동원수산, 그리고 한성기업, 그리고 여기 이 시간에 이제 소개를 드렸던 피코그램까지 해서 오늘 약간 강한 반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강한 반등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코인 관련해서는 조금 가상전 관련 그런 섹터는 좀 투자를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SEC에서 소송 관련 이슈가 좀 불거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잘 하면서 좀 경계심 갖고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좋은 분위기가 유지된다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살짝 뭐 차익 매물이 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뭐 크게 걱정할 물량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제 6월 10일 전후로 해서 수급들이 좀 바뀔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좀 경계심은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오전장.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쉬고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오전입니다. 네. 자, 오전의 내용도 충분히 좀 들어봤습니다. 오후장 전략 포인트 넘어가 보겠는데요. 뭐 미국도 그렇고 뭐 FOMC 보고 가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리 장도 오후에 크게 뭐 변동성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떤 게 괜찮은 생각이 들지 궁금합니다. 네, 예상은 앵커님이나 저나 뭐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수급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이 좀 파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뭐 삼성전자 쪽이 이제 잡히는 것도 있고 그렇고 일단 기관이 받쳐준다는 거는 시장의 하방은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계약이 5천 계약 넘게 들어오는 것도 시장 무너지진 않겠다 이런 예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도 진정되는 게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시장에 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죠. 다음 주 13일, 14일 CPI하고 FOMC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뭐 눈치장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 숨고르기 장세라고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급하게 올라온 감도 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포트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CPI는 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뭐 약간 뭐 하회에서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FOMC가 중요하겠죠. 동결적으로 가겠지만 뭐 스킵이라는 표현. 근데 이것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금리는 올리지는 않겠지만 금리를 내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길게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부담이 된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원하는 숫자대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금 높은 금리는 유지하면서 또 한 번, 두 번 더 올릴 수 있는 거는 나중을 한번 하반기를 보면서 연준에서 대응하려는 전략을 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기대감으로 이번에 뭐 동결이 나온다 해서 오버슈팅하는 그런 분위기에 동참하는 대응은 안 하는 게 좀 낫다. 하지만 오히려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려놓고 이 박스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본다. 그러니까 섹터별로 종목 장세가 나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박스 구간이 재밌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거. 뭐 수익이라는 게
뭐 루니처럼 몇 배 가는 것만 수익이 아니잖아요. 뭐 5%, 일주일 만에 5, 6% 나오는 것도 좋은 거고 또 한 2, 3주 만에 한 7, 8% 나오는 것도 수익이 좋은 거죠.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박스 구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대응을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멀리 보는 그 관점도 시야도 좀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죠. 조선주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주 말고도 화학주도 좀 약간 반도체도 그랬죠. 업황이 안 좋다고 할 때 바닥에서 조금씩 저점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학주도 조금 바닥론이 좀 나오고 있죠. 뭐 다운 사이클의 막바지의 기대감 그리고 중국이 이제 수요 회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효성 TNC라든가 첨단 소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좀 다시 꿈틀꿈틀 됩니다. 이전에 먼저 반응들은 나왔었죠. 바닥을 마무리하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세이프가드, 네, 이거 해서 반사이익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화학주도 좀, 먼 관점으로 이제 보는 분들,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분들은 화학주, 조선주,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애플 관련해서, MR 헤드셋 계속, 화제가 되고 있죠. 지금은 아마 차익 매물들 나온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자, 이 비전 프로, 제가 리얼리티 프로 이렇게 맥루머닷컴에서 이제 봤는데 한 끗 차이로 단어는 틀렸지만 이 비전 프로가 출시되고 차익 매물들이 나옵니다. 그럼 차익 매물 나온다고 해서 실망하고 이럴 게 아니라 반응이 먼저 나온 게 뭔지를 보면 되겠죠. 더구전자. 네, 그리고 또 아까 형일 전문가님께서 그걸 좀 잘 해석을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자, 이 기기가 단순한 IT 기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봤는데 이게 메타버스로 가는 플랫폼의 하나의 관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애플은 그 iOS라는 그 OS를 갖고 자기네 생태계를 만들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계를 말씀드렸죠. 애플워치. 그다음에 뭐 갤럭시 워치 나왔고 이제 드디어 눈에 이제 씁니다. 그러면 웨어러블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의 부품 기업들이 되게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애플과 같이 또 일하는 회사들도 있고 더구전자가 제일 반응이 잘 나왔죠. 그럼 지금은 많이 내렸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 애플은 또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15가 이제 하반기에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조정 구간에서 지지라인을 잘 잡는다면 그런 종목들이 더 빠르게 다시 또 수익 구간을 줄 수 있는 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쓰는 기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죠. 근데 이 쓰고 나서 눈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보는 거면은 당연히 카메라를 봐야 되겠고 또 이 거리감을 없이 가상현실을 실제처럼 하는 거니까 이 센싱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시장이 좀 강세다 보니까 IPO에 대한 훈풍 이런 기대감들이 나와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상장 예비 심사 들어가고 있는데 하반기에 지난번에 상장을 하다가 못한 애들 계속 말씀드리죠. 그런 종목 관련된 것들 그리고 창투사까지 해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또 11년 만에 디아블로 4가 출시됐죠. 그 관련된 종목들 소개를 한번 드렸는데 지금 쉬고 있을 때 네, 일주일 동안 이제 어느 정도 스코어가 나올지 아마 집계가 될 겁니다. 그럼 일주일에 그 흐름에서 지지라인 잡고 어떻게 5일선이 살아나고 거래가 들어온지 보면서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살펴보는 그런 오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김영일 전문가와 얘기까지 더 보충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추천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신규 상장 후에 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도 별로 없이 네, 박스 구간을 만들고 있는 QRT라는 종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SK 그 하이닉스 사업부에서 이제 독립한 회사인데요. 이 반도체 이 신뢰성 검사하는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좀 독보적인 점유율 그리고 좀 유일한 뭐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반도체 이 신뢰성 테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신뢰성 테스트까지도 신사업 확장을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요 현재가 이제 시간이 좀 적으니까 가격 전략 먼저 말씀드릴게요. 실적도 괜찮게 좀 유지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 유지되는 회사입니다. 현재가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쫓아가지 말고 요 양봉 있죠. 13,000원에서 지금 현재가 요 구간에서 천천히 낚시하듯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2,400원 설정하시고요. 목표가는 1차로 16,000원 정도 설정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사업 확장을 노리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좋은 작지만 강한 기업
QRT 오늘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도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